얘가 잡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 다 이렇게 기초 작업, 기초 분석을 할 때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그 정자하고 난자하고 합쳐질 때 목에 쪽만 그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성체가 되기 때문에 제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다 저희 엄마 거라거든요. 그래서 도롱뇽의 DNA를 분석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그 도롱뇽의 목의 쪽만 보는 거예요. 목의 쪽. 잡종이 일어나도 목의 쪽만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잡종이다 아니다 뭐 그걸 얘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그 민물 쪽에는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졌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두 개가 섞여요. 조개는. 그래서 걔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만 분석을 해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가 잡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척추동물들, 양서류나 사람들은 목의 쪽만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종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러려면 핵 DNA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비교할 부분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도롱뇽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됩니까? 도롱뇽 전체 우리나라 7종이 있는데 그냥 통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진주에서 도롱뇽을 봤다. 그럼 그 종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에 연구된 분포도에서 얘가 도롱뇽 중에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롱뇽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꼬리가 훨씬 더 길고 노란빛을 띠는 무늬가 있는 그 꼬리치레 도롱뇽이 있죠? 꼬리치레 도롱뇽은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하고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좀 더 양산 꼬리치레 도롱뇽의 그 생태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폐가 없는 이끼도롱뇽입니다. 이끼도롱뇽은 아직까지 분포권이나 그 생태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연구된 자료도 아무것도 없고 몇몇 그 먹이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나 이런 자료가 있긴 하지만 얘가 언제 정확하게 알을 낳고 알이 언제 어느 기간에 부화하고 그러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와 유사한 종이 그 미국에 사는데 그 종에 대한 자료를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나라의 종에 대해서 연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알을 찾아서 그 알이 어떻게 부화되고 새끼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걸 찾아서 논문을 쓰면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논문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 정도로 힘든 종이고 힘든 종이라기보다는 그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은 종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사는 주변에 삽니다. 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산다고요? 좀 높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 개발이 옛날에 이제 다 밑에 지역은 개발되고 있는 남지 않아서 좀 높게 사람 손을 안 탔던 아주 옛날부터 사람 손을 안 탔던 그 지역의 너덜지대 돌이 많은 너덜지대를 타겟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상도권에서 최남단으로 조사되는 지역이 오도산입니다. 오도산. 표범이 저쪽 관련되니까 그 아래쪽의 자료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완전히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있는 녀석들이라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포권을 가지고 이끼도롱뇽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그린 그 유아여자대학교 논문 자료를 보면 기후가 변해가면서 이끼도롱뇽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종이라 기존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랑 연결지어서 보시면 이 종이 정말로 귀한 종인데 얘가 그래서 멸종위기종은 얘기도 여러 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아직은 기록이 안 됐는데 그 다른 말하는 수많은 종보다 훨씬 더 귀중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무미류에 대해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양서류 하면 다 개구리죠?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 개구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는 개구리는 요 정도 14종 정도 라나
라틴어로 라나가 개구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구리. 라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개구리라고 하냐면 산개구리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큰 산개구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 얘가 더 유명하죠? 네. 얘는 기온하고 관련이 있고 이른 봄에 경칩날 알을 낳고 다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알 낳은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알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경칩날 행사할 때 그렇게 하고 얘는 산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논. 그러니까 논에 모내기에서 물 대고 막 그럴 때 4월 5월 달에 드드드득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봤던 개구리가 참개구리. 진짜 개구리. 참개구리. 돼지, 닭 먹였고 사람도 먹었고 우리 먹을 거 없던 시절에 조상님들이 먹여야 됐고 오음개구리라고 피부병이 걸리는 독개구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황소개구리. 여기까지가 뛰어다니는 개구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개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끈적끈적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책에서는 트리플러 나무를 타는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세 개는 전부 다 합쳐서 두꺼비. 무당개구리라고 우리나라는 개구리라고 하지만 명명으로는 레드벨리 터틀 두꺼비로 보고 있습니다. 두꺼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어가는 특징. 맹꽁이 기어가죠? 두꺼비 기어가죠? 무당개구리 약간 중간 정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기어가는 개구리로 보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에 좀 더 가깝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개구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구리를 보실 때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훨씬 더 길어서 길이를 재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뛰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건 불편합니다. 펄쩍펄쩍. 산을 가는데 뭐가 이렇게 툭 튀어갔다. 그럼 뭐죠? 개구리. 개구리. 진도가 나가버렸다. 개구리입니다. 플러그형. 영어로 플러그 아시죠? 그 다음에 발이 끈적끈적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개구리. 청개구리, 나무개구리라고도 합니다. 나무개구리. 세 번째, 사람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비슷해서 기어가는 걸 좋아하고요. 뛰어갈 때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꺼비형 개구리로 접시했습니다. 오늘 다 구별해보고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고요. 물두꺼비. 맹꽁이 아시죠? 참개구리. 금개구리. 한국산개구리. 많이 들어보셨죠? 계곡산. 실제로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 울 때는 안 들어요. 소리 안 들어요. 곰개구리. 들어보셨죠? 네. 아, 소리 파일을 원하시면 제 카페에도 있지만 나중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경만 하십시오. 알입니다. 알.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맹꽁이. 참개구리. 금개구리. 뱀개구리. 황소개구리. 한국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산개구리. 여기 보시면 알들이 이렇게 낮게로 낳는 녀석하고 덩어리로 낳는 녀석하고 길쭉하게 낳는 녀석하고 차이가 있죠, 선생님? 소리하고 알하고 또 올챙이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올챙이도 한번 보십시오. 무당개구리. 무당개구리는 옆에 선이 있고 네. 두꺼비는 아주 까만 특징이 있죠. 물두꺼비는 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손을 얹고 청개구리는 닫혀 있습니다. 이런 닫힌 모양. 수원청개구리는 똥구멍이 약간 노란 점이 있는데 맹꽁이고 참개구리 가운데 선 보이시나요? 금개구리, 옴개구리. 옴개구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황소개구리, 한국사람 거의 점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고 다르게 그 양서류는 알로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올챙이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성체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하게 그 지역의 그 양서류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종이 14종, 13종에서 수원청개구리 넣었기 때문에 14종인데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별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산란 시기는 양서류 산란 시기는 도롱뇽이 가장 빠르고 1월 빠르고 상개구리류가 빠르고 상개구리. 그 다음에 두꺼비. 요 정도는 기온에 영향을 받는 쪽. 산란이 이제 온도하고 영향을 받는 쪽이고, 그 다음에 참개구리서부터는 3월, 4월인데 모내기 할 때 물이 얼마나 그 산란지에 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맹꽁이가 장마철에, 그러니까 얘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비가 와서 새로 생긴 웅덩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산란하는 개구리가 맹꽁이.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지표적으로 산개구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꽁이를 보고 있어요. 이 두 종. 왜냐하면 얘는 장마철하고 관련 있는 종이고, 산개구리는 겨울철 기온하고 관련 있는 종이라서 이 두 종을 타겟으로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 가장 먼저 낳은 알에서 성체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기,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길죠? 황소개구리가 가장 깁니다.
5월달에 나는 녀석은 그 해의 개구리가 돼요. 근데 얘가 5월에 살아나기도 하지만 7월에도 살아나거든요. 7월에 살아난 녀석은 올챙이 상태로 겨울을 나요. 그리고 옹개구리도 여기 있는데 이거 빨리 자라잖아요. 근데 얘가 산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옹개구리도 역시 올챙이 상태로 겨울을 나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올챙이로 겨울을 나는 건 두 종이고, 다른 종도 청개구리도 8월에 알을 낳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늦게 낳는 경우는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청개구리도 올챙이 상태로 겨울을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체로만 겨울을 난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올챙이 상태로도 겨울을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도롱뇽도 마찬가지예요. 도롱뇽도 5월, 6월에 이렇게 살아난 경우 그 올챙이 상태, 유생 상태로 겨울을 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산개구리입니다. 산개구리는 어디에 살죠? 산에 살아요. 그러니까 산에 살다 보니까 위장색을 뭐로 위장을 했냐면 낙엽하고 같은 색. 색깔이 여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무슨 색이냐면 낙엽 색깔. 낙엽 색깔이고 펄쩍 뛰어가는 녀석들은 산개구리. 근데 이제 이 산개구리는 우리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개구리. 큰 산개구리라고 환경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산개구리. 그 다음에 계곡산개구리. 그 다음에 한국산개구리.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분들 나머지 네 개의 종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백두산 위주로 통일이 되면 저 종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보러 갈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하여간 네 종이 살고 있습니다. 북방산개구리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이유는 얘랑 우에노리랑 하나의 종으로 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학명은 디보브스키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북방산개구리라고 산개구리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 후에 후세 학자들이 학명에 붙인 이름은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북방산개구리 바꿔서 한동안 쓰다가 2014년에 일본의 학자가 다시 다른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의 그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일제 시대 때 그 백두산에 사는 종을 북방산개구리, 그러니까 홋카이도 일본에 사는 홋카이도와 같은 종이라고 북방에 사는 종이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쪽에 사는 녀석은 산개구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세 종이 있어. 얘가 큰 산개구리. 왜 큰 산개구리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다음에 계곡산개구리. 세 번째는 산개구리. 우리나라에서 있는 개구리 중에 요 세 종만 구별할 수 있으면 나머지 종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요것만 얘기해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계신 분 개구리를 구별. 다른 거는 다 차이가 있거든요. 보면 알아요, 선생님. 너무나 쉽고요. 근데 이 세 종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국자연환경조사 양서 파충류 조사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딴 건 몰라도 얘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크기를 같이 보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어린 녀석에서 큰 녀석으로 크니까 어릴 때 있잖아.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럼 오동종. 네, 우선은 포인트는 한국산 개구리는 등이 길쭉길쭉한 무늬를 갖고 있고 흰 태가 잘 보입니다. 립스틱을 하얗게 칠했고 등에 길쭉길쭉한 선이 있습니다. 얘는 구별이 됩니다. 얘는 쉽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산에 살지만 얘는 논 주변에 조그만 야산에 살아요. 한국산 개구리는 얕은 곳에 살고 계곡산 개구리하고 산개구리는 높은 산에 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제도를 조사할 때 논, 둔덕면에 논 이런 데 보면 다 한국산 개구리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엄청난 많은 수가 살아있습니다. 얘가 지금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종. 왜? 논에 사는 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두 종은 산에 사니까 그래도 그 명맥을 유지하죠? 누가 더 힘이 더 세 보여요? 산개구리. 그리고 두 종이 같이 살면 두 종이 다 같이 번식하고 그런 곳에 가면 산개구리가 우세요. 근데 이 산개구리는 물이 고여있는 산 주변의 웅덩이들 그런 데 알을 낳고요. 계곡산개구리는 이름 그대로 계곡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두 종이 경쟁을 하면 얘가 우세합니다. 원래는 얘가 훨씬 더 많은
얘는 조금이고 얘는 산에 살고 있는 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 주변이 싹 개발되고 있죠. 전원주택 싹 들어가고 있죠. 삼개구리가 살아날 수 있는 곳들이 싹 개발되고 있어요. 삼개구리는 지금 몰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몰락해서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누가 득세합니까? 계곡삼개구리가 득세합니다. 제가 사는 서산에 2008년도에는 삼개구리가 90%, 10%가 계곡삼개구리였어요. 2022년 반대입니다. 계곡삼개구리가 90%, 삼개구리가 10%. 확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주변은 삼개구리보다 계곡삼개구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경상도에서 계곡삼개구리를 제대로 조사한 게 얼마 안 돼서 지금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데는 2월 달에 알을 낳았는데 여기 경상도에서 1월 달부터 알을 낳았어요.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3월 달에 알을 낳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하고 아주 밀접하게 변해갈 수 있는 좀. 제가 사는 곳도 빨라지겠죠. 기후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래서 산개구리보다 계곡삼개구리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럼 이 두 종을 구별해야 되죠. 집중해서 그것만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자입니다. 여자. 암컷들. 가장 먼저 여기 두개골의 형태가 나요. 여기가 두개골이잖아요. 얘는 삼각형. 얘는 어떻습니까? 두개골이 여기죠? 여기가 더 있죠? 오각형. 그러니까 뾰족하고 뒤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 몸을 보시면 얘는 몸이 매끈합니다. 돌기가 있기도 해요? 100%는 아닙니다. 얘는 잘 보시면 몸에 돌기들, 분비생들이 크게 보여요. 선생님 그 첫째 포인트입니다. 딱 종을 봤을 때 몸에 온몸에 이렇게 돌기들이 보인다. 걔는 계곡삼개구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갑니다. 얘는 말끔하죠? 얘는 뺐습니다. 계곡삼개구리하고 삼개구리만. 사실 수많은 삼개구리로 큰 삼개구리로 기록한 것들이 계곡삼개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상도 지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산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많은데 얘로 그 기존 기록에서 된 것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구별한 지도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10년 얘기 나오고 이제 제대로 분류가 이제 요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배 쪽입니다. 여자들 색이 좀 다르죠? 얘가 노랗고 빨갛습니다. 더 얘는 좀 탁하고 근데 100%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둘이 잡종이 많습니다. 산란지가 비슷하다 보면 잡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얘는 잡종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향성만 보시면 돼요. 얘는 삼개구리하고 계곡삼개구리를 따로따로 놨습니다. 얘가 여자, 남자. 계곡삼개구리 여자, 남자. 잘 보십시오. 어떤 차이? 우선 크기를 보십시오. 크기를 보면 주둥이에서 총배설관까지 이게 8cm 정도 돼요. 가장 커요. 머리가 삼각형이고 무늬가 좀 뾰족한 게 몇 개씩은 있는데 적습니다. 매끈하기도 하고 몇 개의 돌기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삼개구리 암컷이고 배가 빨갛죠. 잡아서 보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개구리 수컷하고 암컷하고 계곡삼개구리 암컷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삼개구리 수컷이 포접할 때, 알을 낳을 때 얘를 끌어안으면 뚱뚱한 걸 이렇게 잡죠. 얘는 여자구나, 내 짝이구나 이렇게 알을 낳죠. 근데 얘가 얘를 포접합니다. 그럼 사이즈가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순놈하고 비슷하죠? 100% 구별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자기 그 수컷이 암컷을 끌어안을 때 그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합니다. 5.6cm. 그러니까 가장 큰 암컷을 얘가 포접하는 거고 얘는 얘를 조금 덜 포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수컷은 배가 무슨 색이죠? 녹빛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가 삼개구리.
계곡상개구리는 암컷 수컷 색깔이 어떻습니까? 비슷해. 비슷하죠. 그럼 얘가 수컷인 건 어떻게 알죠? 여기 보면 앞발에 아, 생식콕이라고 암컷을 이렇게 끌어잡는 그 돌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수컷, 얘도 돌기 보이시나요? 돌기가 있어서 수컷인데 그 베이 색깔로 이 두 종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여기 점들 보이시나요? 등에 점점점점 보이시나요? 한번 진짜로 보시면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우선 초점을 맞추시고 얘를 살짝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특징, 두개골 형태하고 머리가 약간 좀 길쭉하게 그 오각형 형태의 느낌이 하고 삼각형하고 상개구리는 뾰족한 그런 느낌이고 얘는 좀 뭉툭한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종을 구별할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정말 거의 맞습니다. 돌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사진을 찍으면 뾰족뾰족한 돌기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계곡상. 그리고 요거는 백두산의 북방산개. 요게 산개구리고요. 계곡산개구리고요. 계곡산개구리하고 아주 비슷한 게 중국산개구리. 요건 통일이 된 다음에 공부하셔도 돼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해하고 얘. 저는 그 차이를 보고 이제 DNA 뽑아가지고 이렇게 안마이라고 같이 논문을 썼는데 개구리즙이라고 개구리 판매하는 글 많이 보이죠? 중국에서 몇십만 돈씩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전국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래서 양식했다고 하는데 전부 다 누구냐면 얘랑 선생님들 주변에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수조에 뭐 몇십만 마리 있는데 거기서 탈출해 나갑니다. 충북, 충주, 뭐 이렇게 경상도 다. 그 어디 가다 보면 저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북방산개구리가 여기 충분히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도 보셔야 됩니다. 백두산에 사는 개구리는 머리가 더 뭉툭하고 얘랑 비슷하죠? 수컷. 등에 돌기도 훨씬 더 많죠? 아까 계곡산 개구리하고 또 다른 돌기들이 있죠? 종별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럼 두 가지 알아야죠. 계곡산 개구리하고 누구하고요? 큰 산개구리하고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구리 종 분류하는데 가장 어려운 포인트. 누구죠? 딱 봐도 느껴지죠 이제? 돌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정도가 다릅니다. 경칩을 합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경상도는 1월 달에 알랐습니다. 데이터가 안 올라와서 제가 항상 마음이 아프다. 잘 보고 이렇게 왕창 낳는 곳에 대한 조사 지역이 경상도는 지금 아직 없어요. 제가 사는 서산에도 지금 다 말을 안 듣는데 경상도 그 기온 분포를 보면 제주도가 가장 빠르고 부산이 가장 높고 쪽 동해안 쪽하고 그 호남 쪽에 높거든요. 1월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왕창 낳는 거는 2월 초 중순 경칩보다 훨씬 빠르게 알을 낳는 게 확실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얻어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몇 천 마리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지금 데이터들이 많이 안 나온다. 동물이고요. 올챙이. 이거는 산개구리라고 하는 이름이 1934년서부터 변한 그 상황입니다. 쭉 보시면 북방산개구리, 산개구리라고 이렇게 하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양소영 교수님 78년도에. 근데 그 제자들이 책을 내면서 북방산 디보보스키는 학명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름을 쓰게 됐죠. 심재한 박사님이 다시 바꿨지만 계속 환경부에서 북방산개구리라고 하는 이름이 쓰이다가 일본의 그 학자에 의해서 두 종으로 바뀌었고 큰 산개구리라고 하는 이름은